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11년째 이어온 판결이 또다시 연기되자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한 해 경제를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판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확인까지는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판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동부지원에 총 400명분의 시약을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급된 시약은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5가지 변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이며 결과 확인까지도 서너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의 주력으로 꼽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호황을 누렸는데요. 반면 수산업과 농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에다 기후변화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54조 원. 수출액 역시 60% 이상 늘어난 2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용품과 포장용기 등의 소비가 꾸준했고 여기에 전방산업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더욱 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 등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석유화학과 정유업종은 내년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건설 산업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습니다. 자동차와 건설, 조선업 등의 호조세로 제품 수요가 늘어난 데다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의 영향으로 가격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포스코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4.7배나 증가한 3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에 달성했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불과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내년에는 원료가 상승뿐만 아니고 시황의 변동성이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고 수익이 나는 위주로 생산을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이고요. 반면 1차 산업인 농업은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졌고 배추 등 일부 농작물의 경우에는 병충해가 덮치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분쟁에 대해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황금어장을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수산물 수요는 여전히 부진을 이어갔고 설상가상 고수온의 영향으로 멸치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까지 줄면서 수협 위판액도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어획량도 부진하지만은 고유가 또 선원들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민들은 부담이 엄청나게 산업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진정 여부가 내년 지역 경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탱크 유증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으며 용접이나 절단 같은 화기 작업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공구에 의한 스파크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원하청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11년째 이어오던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불과 선고 1시간 전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첫 소송은 2011년 광양제철소에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협력업체 크레인 운전자 15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정규직처럼 포스코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의 손에 들어준 1심과 달리 2016년 열린 2심은 포스코가 작업 대상과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엇갈린 판단 속에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던 도중 대법원이 오늘 선고를 내리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 1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10년 넘게 최종 판결을 미루는 동안 원청은 이익을,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 논란을 빚었습니다. 포스코 눈치 이제 그만 좀 보고 빨리 판결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재판들은 쏜살같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합당한 재판은 개인 간의 약속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법조계는 후속 소송과 현대제철 등 동종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대법원도 신중한 것 아니겠냐면서도 급작스런 연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유를 알 수가 없고요. 공식적으로 대법원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당일날 연기를 하는 게 극히 이례적이죠. 대법원에서. 지역 노동계와 철강업계의 화두였던 포스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종 선고가 재차 연기되면서 11년간 이어왔던 노동자들의 길고 긴 싸움이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 녹색돌풍의 주역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옛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 민주당에 입당해 대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최경환, 이용주 전 의원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윤영일 전 의원도 전남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전남 서부와 광주 지역은 오전 중 최고 10cm의 눈이나 10mm의 비가 내리다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4에서 3도, 순천이 영하 5에서 2도, 광양은 영하 5에서 4도, 고흥은 영하 5에서 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2도, 목포는 영하 3에서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1일 토요일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새해 첫 해는 구름에 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일인 일요일 오전에는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시청 직원 1동 403만 5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 영무 예다음 아파트 주민 1동 110만 6천 원, 여수시 소소한 봉사단체 모임 100만 원, 순천시 36회 골프동호회 회장 정휘나무회 회원 1동 100만 원, 잠수기 수협 해성 1호, 해성 2호 선주 선원 1동 100만 원, 연암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50만 500원, 홍익상사 대표 박홍철 5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동 아파트 102동 103동 주민 1동 46만 1,030원, 오통 왕지 범안마을 주민 1동 40만 원, 광양 백운고등학교 특수학급 1동 40만 원, 고운군 도양읍 매동마을 주민 1동 40만 원, 순천 북초등학교 학생들 38만 원, 순천시 중앙동 3통 주민 1동 36만 5천 원, 고운군 도양읍 원동마을 주민 1동 32만 원, 여수 덕양 참숯불가마 대표 노정식 30만 원, 주식회사 스마트 전기안전관리 박홍기 대표이사회 임직원 1동 30만 원, 고운군 금산면 청석마을회 23만 원, 순천 맑은 약국 20만 원, 순천시 중앙동 9통 주민 1동 19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주공 5차 아파트 504동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이 갑질 논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유인 의장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의정활동 중 과도한 의욕으로 동료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공무원노조는 오늘 논평을 내고 사과문이 다소 형식적이지만 상생과 협력을 위해 사안을 일단락짓고자 한다며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허유인 의장이 지난 7월 의회 사무국에 발령된 직원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달 중순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유치가 무산된 COP28의 대안 마련을 위해 COP28 유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대표들과 만나 COP28 유치 무산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COP33 유치 방안은 물론 COP33 개최 도시 선 지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와 여수 국가산단 기후변화 대응 시범산단 지정 등 다양한 후속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